똑같은 시간인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이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가 참으로 다르게 다가오지요. 그러니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우린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중을 헤아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누군가 명료하게 해답을 툭 던져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정한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별에서 나온 글배우님의 책 고민의 답.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쯤 펼쳐보지 않을 수가 없는 책이네요. 울어도 바뀌지 않는 일은 이겨내기로 했다. 2022년 3월 28일 글배우. 이 책의 표지를 넘기자마자 만나게 되는 작가의 친필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의 답, 다정한 책방에서 지금 들려드립니다. (3년만) 고생하면 인생이 바뀐다. 어느 청년이 있었다. 회사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 생각해 퇴사했지만 마땅히 뭘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 그러던 중 작은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청년의 작은아버지는 10명의 직원이었던 회사를 100명으로 일궈낸 경험이 있었다. 청년이 물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불안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먼저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작은아버지는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엇이든 3년만 시간을 투자해라. 무엇이든 좋다. 대신에 꼭 끝까지 해야 한다. 포기하더라도 3년은 지나서 그만둬야 해. 그럼 너는 앞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청년은 말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제 주변에는 회사를 3년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도 있고 3년간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도 있어요. 3년이 중요한가요? 이에 작은아버지는 그럼 3년은 중요하단다. 더 정확히 말하면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단다. 3가지 이유가 있어 라고 답했다. 첫째, 인생에는 누구나 기회가 찾아온단다. 그러나 그 기회가 1년, 2년째 찾아오진 않아. 그 이유는 경험이 부족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거든. 그러나 3년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 다가온 일이 기회인지 아닌지 그만둬야 할지 말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돼. 그 정확한 판단이 그 어떤 빠른 판단보다 인생을 실패 없이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줄 거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는 간단해. 아직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야. 많이 경험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 일단 경험부터 해봐야 해. 3년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좋아.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 둘째, 3년간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단다. 살면서 나에게 꼭 맞는 일이 몇 개가 될 것 같니?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은 없단다. 일도 마찬가지야. 좋아서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책임감 때문에 할 때도 있단다. 나에게 꼭 맞는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뭐든지 열심히 해봐야 한다. 그래야 내가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인지 알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열심히 할지 말지 먼저 정하지 말고 우선 3년간 최선을 다한 뒤에 노력의 결과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 처음에 하기 싫었던 일도 결과가 좋으면 계속 노력하고 싶어지거든. 셋째, 시간 적금을 들어라.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네가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매일 하면 3년 뒤에는 지금보다 무조건 능숙하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다. 보장이 되는 거야. 그걸 시간 적금이라고 하는데 시간 적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노력인 거지. 3년 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려면 현재의 노력이 3년 뒤까지 이어져야 해. 그러니 생각해보면 좋다. 나는 3년 뒤에 원하는 모습이 있는지, 거기에 맞게 현재를 준비해 나간다면 그게 현재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7가지. 어느 교수가 은퇴하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한 7가지의 후회가 있습니다. 첫째, 빨리 움직여야 할 때 빨리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는 게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남들보다 많이 고민하고 찾기 위해 움직일 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산 나에게는 충분히 위로가 되는 생각이었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은 나에게 내일은 잘하겠지란 생각은 그냥 불안한 마음을 넘기기 위한 핑계가 됐습니다. 셋째, 주위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인 것입니다.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흔들렸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바라봐주고 응원해준 사람들의 마음만 바라보면 됐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래 지속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고마운 마음을 꼭 표현해야 했습니다. 표현 없는 고마운 마음은 오랜 관계도 식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말에 고마워하고 어떤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옳고 그름을 자주 따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다 보면 결국 누가 더 옳은지만을 얘기하게 되고 상대방이 납득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랑할 때는 누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섯째, 운동을 자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운동이 삶의 전부를 바꿔주진 않지만 삶을 기분 좋게 바꿔나갈 수 있게 해주고 우울한 마음에 지지 않게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해줬습니다.
꼭 잘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때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뭘 해도 어차피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텅 빈 우물에 맑은 물이 다시 차오르듯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일곱째,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어떤 한계도 정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걸 열심히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지금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싶은 일을 발전시켜 더욱 잘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 2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여성이 있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묻자 여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매력적인 말투를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매력적인 말투의 5가지 특성에 대해 말했다. 첫째, 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말을 할 때도 짧게 핵심만 말해요. 상대방을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짧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 상대방의 생각도 잘 들어줘요. 자존감이 높으면 굳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을 전했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크게 개의치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둘째, 쉽게 아는 척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선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셋째,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칭찬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느끼게 돼요. 새로 본 사람, 새로운 동료, 새로운 관계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나와 제일 가깝고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 제일 오래된 사람에게는 칭찬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알 거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칭찬을 많이 하면 관계에서 우위를 뺏겨서라고 생각해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칭찬을 많이 하면 자신도 행복해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도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으면 내가 정말 그 칭찬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넷째,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꼭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죠? 조금만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들으면 몇 배로 받아쳐서 관계를 끊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공격해서 상대방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은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 들어요. 다섯째, 상황에 맞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립스틱을 바꿔서 기분 좋아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거 별로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상대방 기분을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맞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말을 할 때 자기 마음만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인 대화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 사람이 갖춘 5가지 말투가 결혼해도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언제 봐도 좋은 사람, 어제보다 좋은 사람이 있다. 함께할수록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 빛나는 추억이 쌓이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다.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은 그렇게 변하게 된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다정한 책방, 오늘은 글 배우님의 책 고민의 답 함께 했습니다. 적어두고 자주 되새겨야 할 메시지들이 참 많은 책이네요. 전 개인적으로 새로 시작한 일들이 여럿 있는데 일단 3년은 어떻게든 버텨봐야겠다는 생각을 슬쩍 해봤습니다. 일시 정지 버튼이 있다면 꼭 누르고만 싶은 살기 좋은 봄, 어여쁜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웃을 일들이 조금 더 많은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요. 다정한 책방이었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